예, 속도 4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이제 반사의 성격, 그래서 사이코패스로, 사이코패스라는 게 이제 음, 정신병들자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여기는 뭐 그런 의미보다는 반사의 성향을 측정하는 척도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요 범죄자는 포함되지 않았은 뭐 이거는 정말 문제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거짓말하거나 절도, 그다음에 성적으로 방종하거나 혹은 지나친 음주, 뭐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이탈 행동을 중심으로 그 경향성을 측정하는. 그래서 보통 이 데비에이티드라는 게 동떨어진 어떤 이 것으로부터 많이 거리를 두고 있는 이런 이제 의미로 사용을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사회적 규칙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경우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부적응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MMPI를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동적이고 임펄시브, 그 다음에 리벨리오스는 거부성 있게 하는데 뭔가에 도전하거나 반항하거나 반역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거부하는 거. 그 다음에 즉흥성이라는 거는 충동성과 좀 관련되는데 이건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이메디에이트, 이메디에이트라는 건 바로 반응한다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이 앞서고 또 피드백을 못 받는, 결과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리고 이런 측면들 때문에 이제 또 외로운, 롤리, 그다음에 아이솔레이티드 하면 고립된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간섭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자유를 강조하고 독립되려고 하고 굉장히 어저티브라고 하는 자기 확신적이고 주량적인 그런 성향을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루함을 또 쉽게 느끼다 보니까 굉장히 모험적인 측면이 많죠. 그리고 항상 만족스럽지 못하고 자기가 항상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느낌에 관련된 척도가 4번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반항성, 저항하는 거에 관련된 어떤 측정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매우 높다. 그러면 뭐 90, 80 이 정도 수준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수치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형태에 해당된다 그러면 반사회적 안티소셜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크리미널, 범죄를 동반한다. 그다음에 다소 높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수준에 있어서 도전적인, 좀 긍정적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무언가가 싸우고 있고 삶에 불만족하고 그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내용상 보면 불화를 야기하는 것도 있고 소외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 안정된 어떤 경향성으로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전반적으로는 이 두 개가 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에 보면 어, 여러 요소가 있는데 가정 불화, 권위 불화, 사회적인 침착성, 그다음에 사회적인 소외, 그다음에 내적 소외. 그래서 두 개가 또 많이 떠요. PD 같을 땐. 그래서 PD 점수가 뭐 50에서 뭐 64이라고 하더라도 뭐 하위의 척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꼭 반사의 성향이 없어도 4번이나 5번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정 불화가 있거나 가족 관계가 좋지 않거나 할 때도 이제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침착이란 말은 좀 좋은 표현 같지만 사실은 냉담하고 주변에 뭔가 벌어지는 거에 신경을 그렇게 쓰지 않는 듯한, 그래서 약간 이 느낌, 꼭 좋은 표현은 있죠. 그런 느낌을 주는데 여기는 이제 이건 부정적인 맥락으로 좀 담담, 냉담 그런 측면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문항들을 좀 살펴보면 뭐 집안 식구들과 거의 말다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는 뭐라고 했어요? 예, 그걸 아니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체크가 되는 거. 보면, 그쵸? 이따금 집을 없이 떠나고 싶다든가, 수줍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다라든가, 사랑이 심한 적이 있다라든가, 올바른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문항을 보시면 이게 무슨, 이 용어만큼 강하진 않죠. 예, 그래서 그냥 일상에서 일탈되려고 하는 성향, 물론 당연히 반사의 성향이 높은 경우에 되게 높게 나타나는 척도이긴 합니다.
이게 만약에 높다 그러면 충동성, 그다음에 참을성이 부족한 거, 즉각적으로 충족을 원하는 거, 그래서 이니비션이라고 하는 지연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를 찾는 거를. 그래서 욕구가 좌절하면 좌절할 때 분노를 느끼고 공격하고 이건 정서적인 거고 이거는 이제 행동적인 거죠.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다음에 섣부르고 잘못되고 위험한 판단인 거. 그다음에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요. 동일한 곤란 문제를 반복한다. 이건 뭐예요? 배우지 못한다는 거. 학습이 잘 안 된다.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한다. 그다음에 이제 권위에 거부감을 느끼고 도전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사람들과 잘 사귀지 못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고 대립적이고 고집이 세고 그다음에 그 둔감성이 공감 능력이 잘 안 되고 친밀감 잘 형성 못하고 그다음에 자기중심적인 면 그다음에 타인의 욕구 감정에 둔한 거 그래서 아까 얘기한 홀드한 느낌 둔감한 느낌 준다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굉장히 남성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과시적이고 허세적인 모습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뭔가를 과시하거나 막 과장되는 건 사실 그 마음이 뭐가 있어요. 로우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 낮을 때 나타나죠. 그래서 어, 낮은 자존감, 이질리 헐트면 뭐예요? 굉장히 손상을 시키는 거.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공격하는 형태로 나오죠. 어택하는 거. 그다음에 무책임하고 신뢰도 결여져 있고 변덕이 심하고 믿지 못하고 그다음에 대인관계가 나쁜 악순환을 영어합니다. 그래서 미성숙하다는 낙인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가족관계에서는 소란스럽고 갈등이 많은 가족관계고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게 공허감, 슬픔, 두려움과 연관되는 것을 나타나서 소외 그리고 가족 소외라고 보통 얘기하고 혹은 자기 소외,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을 야기할 때 4번 척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른 척도랑 비교했을 때 보면 4부 척도하면 이건 이제 외우셔야 되지만 8번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4, 8이라 그러면 이건 굉장히 이 정신병질적인 요소의 에, 경향성을 드러내는 걸로 볼 수 있고요. 4부는 여기 보면 나오지만 9번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MA 척도예요. 조증. 그럼 어떻습니까? 에너자이저예요. 굉장히 도전적이면서도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긍정적인 맥락도 있지만 어쨌든 힘이 넘친다라는 느낌을 주고 1, 2, 7과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억제라 그러죠. 서프레션. 그래서 4, 7이라든가 4, 2는 뭐예요? 일탈적이면서도 우울한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불편하면서도 반항적인 형태로 나타나서 이런 경우엔 비행률이 낮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억제되고 있다. 혹은 원치 않게 감금이 되거나 자기가 반사의 성향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사고를 치거나 들이대야 되는데 이게 외부에든 스스로든 이게 통제를 하고 있어서 우울한 상태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비유를 하면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쾌감을 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돼서 우울하다. 이 우울은 자기가 나는 반사의 성향이 가지고 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이런 거에 나는 통찰의 우울함이 아니라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억제돼서 나타나는 우울함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긍정적 맥락이죠. 일반인들이 여기 약간 높다 그러면 이제 조금 창의적이거나 도전적인 성향이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 주장을 하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모험적, 진취적, 솔직한, 경력적. 그리고 기질상으로 보면 로베트 시킹, 신기성이라 그러죠. 신기하고 새로울고 낯선 걸 갖다가 추구하는 성향을 갖다가 요걸 노벨티라고 하는데 이걸 노벨티 시킹이라고 합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상황에 빨리 적응하면서 잘하는 장점도 있지만 좌절되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에너자이저 같은 경우는 부사팔, MA죠. 그리고 PD, 8은 SC죠. 6 같은 경우 C이죠. 이럴 때는 activating factors. 예. 그래서, 무엇인가가
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요소로서 이제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조사팔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아, 얘는 뭔가 활동화되거나 굉장히 들이받거나 그런 형태로 나갈 수 있고 250 혹은 7을 이렇게 됐을 때 2번은 디프레션이죠. D5는 MF죠. 그다음에 MF가 높다는 거는 남자 여자가 좀 다르지만 여자인 경우에는 굉장히 그 남성적인 성향의 경향, 남자인 경우는 굉장히 여성적인 성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높다는 거는 양성성을 가지고 있다는 맥락으로 좀 볼 수 있어요. O 같은 경우는 이제 SI죠. 내향적 성향이 높은 거죠. 그리고 내적 갈등이 높다 그러면 억제되는 요소, 성향을 가지는 거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척도사는 볼 수 있습니다. 척도 O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자를 발현하는 걸 보려고 했는데 이게 의미 없다. 그래서 그냥 남성성, 여성성 이런 거로 이제 본다. 그래서 성적 내용은 굉장히 적고 보통 이제 직업, 취미, 종교 경영, 친미성, 능동 수동, 대인 감수성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상 숙소는 없어요 따로.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면 도서관 경영이 마음에 든다, 가수 성악가가 되고 싶다, 꽃가게를 운영하고 싶다, 성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보통 아니다라고 표현되는 거, 나는 아주 자신만만하다, 뭐 이런 문항들이 머스컬리니티, 페미니티, 페미니니티 이런 것들 이제 본다. 그렇죠? 그래서 5점 요거는 성에 따라서 달라요. 예, 저희처럼 예, 남성, 여성 구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5번 척도가 높다면 요거는 원래 정해져 있는 성 역할에 반대되는 거를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 취미가 광범위하고 심미적인 흥미도 있고 교육 수준도 높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남성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면 여성을 존중하고, 그렇죠? 약간 페미니즘적인 어떤 가치관을 훈련받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인 경우 5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 여성적인 경향이 있고, 여성인 경우에는 좀 높은 점수는 드물긴 한데, 여성적 흥미가 낮고, 가족 갈등이 있어 안 좋은 의미로 있지만, 자기주장적인, 진취적인 경향을 갖는다. 그래서 여대생들, 고학력인 여성들이 보면 요 5번 척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는 측면들이 있다. 그다음에 어, 척도가 낮다. 그러면 그 성 역할에 굉장히 오리엔테이션 돼 있다. 그 성 역할에 지향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성 역할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남성인 경우에 MF 점수가 낮게 나온다 그러면 힘, 정력을 강박적으로 강조하고 양심성을 주장하고 그래서 공격적이고 모험적이고 거칠면서도 부지하고 행동이 먼저 앞서 굉장히 이제 남성적인 면을 강조하는 게 이렇게 보고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의 성역할 그래서 이 성역할은 젠더라고 얘기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여성성, 남성성, 사회적 성이에요. 그래서 수동적이고 복종적이고 유순하고 의존적이고 위축돼 있고 자기 연민이 있는 성 역할에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을 때 이 점수가 낮게 나온다. 그리고 해석하실 때는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좀 보셔야 된다. 높다라는 의미는 정통적인 자기 성 역할을 벗어나는 경향이 있는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걸 갖다가 이제 긍정적 맥락에서 보면 역할 유연성이라고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는 이제 성역할 유연성이죠. 그래서 이게 높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취미가 광범위하고 재밌고 참을성도 있고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컴플렉시티라는 거는 소극적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복합적인 맥락들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통찰력이 있고 네. 다른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들도 있다. 그러니까 유연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요인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측면으로 보면 예, 그다음에 자기애 및 과민성으로도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높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 하이퍼 비질런트라고 하는 건 비질런트라고 하는 건 깨어있는 걸 의미하는데 하이퍼는 너무 깨어있는 거죠.
그다음에 과민성도 오블리비오스, 예. 이게 보면 이제 나르시즘에 해당되는 용어인데요. 과민한 형태의 나르시즘, 그다음에 이 그러니까 자기애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나 과민될 때 이런 형태로 요 5번 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본다 그러면 3번 족도와도 같이 이제 볼 수 있죠. 3번 HY죠. 히스토리는 성향이 있고 요 성향이 없다 그러면 어쨌든 성 역할에 있어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고거의 어떤 민감성 과민성으로 볼 수 있고 전형적인 여성성, 전형적인 남성성 관련돼 가지고 관심사가 높고 전형적인 여성적 관심사가 높고 더 높아질 수 있고 전형적인 남성적 관심사를 부인할 때로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MF 점수가 요 이성 불편감이나 수동성, 내성적이고 비판적, 사회적으로 삼가는 형태 그런 것들은 뭡니까? 이게 높게 나타났을 때, 그렇죠? 또 낮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높을 경우에는 수동성은 이제 여성인 경우 낮을 때, 그렇죠? 혹은 높을 때인 경우에는 이성적인 불편감이 좀 높게 경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성적이거나 비판적일 때도 약간 높게 나올 수 있고, 사회적으로 억제되거나 통제되는 것도 MF 점수가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어, 저 6학선에 이 1번부터 4번까지, 그 다음에 6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나눌 때 가운데 5번을 놓고 본다. 그래서 이쪽을 신경증적인, 그다음에 이걸 정신병적인 이런 측면으로도 설명할 때 그 기준을 5번으로 본다. 그래서 5번 척도는 임상 척도라기보다는 성의 지향성을 나타내서 없애려고 하다가 남겨진 척도다.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6번 척도는 편집이죠, 편집. 편집증이면 보통 파라노이드 이렇게 얘기되죠. 그래서 이게 의심이 많고 불신하고 이런 성향을 측정할 때 6번 그래서 PA 척도다. 그래서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이 심리적인 측면으로 이 사람은 low self-esteem, 자존감이 낮아요, 기본적으로. 그 역동 심리에 대한 모습을 보면, 역동이라고 하는 게 보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쉽게 상처받고 쉽게 좌절해요. 그리고 항상 위질런트는 깨어 있어요. 예민해 있고, 그리고 코이쇼스는 굉장히 의식하고 있거나 민감하고 의심스럽고 과민하고 하이퍼 센시티브예요. 주변에 뭐가 벌어지는 있는지 계속 감시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을 누가 날 해코지할지 모른다. 그래서 자기를 to protect oneself, 자기를 방어하는 형태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는지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others behavior, 다른 사람의 행동에 굉장히 attentional focus, 초점이 많이. 그러니까 둔한 사람들은 그냥 주변에 뭐가 벌어지는지 그냥 현재만 신경 쓰는데 이 사람들은 뭐 소리만 바싹거려도 거기에 예민하게 가는. 이거 왜 그래요? 내가 나를 해코지할지 몰라 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쉽게 믿지 못하고 그다음에 의심하고 이것도 미스트러스트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뭘 걱정하느냐? wronged, 잘못되거나 mistreated, 나를 막대하거나 이럴 거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모셔널 감정 표현을 막 하고 인터퍼스널리 vulnerable, 이게 뭡니까?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변동이 좀 심한. 그래서 앵거 프분이라는 게 이 분노나 화가 굉장히 쉽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역동이 재밌는 거는 이게 외부로 향해요. 자기의 이런 취약성이 프로젝션돼요. 그래서 공격성, 그다음에 멀리건네이션, malignant intention, hidden motive, 뭐 이거 malignant라는 게 이렇게 부정적인 형태의 악의적인 어떤 의도 갖는 거, 적대적인 거, 그다음에 자기 의도를 숨기는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이게 다 주변 환경이 그렇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프로젝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주장적이고 어규멘테이티브하고 어브라시브하고 리걸 프로블럼, 뭐 굉장히 문제가 되거나 법률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은. 예. 그래서
idea of reference라는 뜻인데, IOR이 누군가가 나를 자꾸 얘기하고 언급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의식이 있어요. 이게 persecutory feeling이에요. 이게 딜루전까지 가면 망상이에요. 피해 망상이 됩니다. 그래서 딜루전은 띵킹까지 가죠. 그러면서 심해지면 사이코틱 브렉다운, 정신병으로 확 무너져 버리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if deteriorated 하면 뭡니까? 악화된다라는, 나빠지게 되면 deterioration, 반대가 improvement, 좋아지는. 그래서 이게 되면 정신병으로 확 무너지는 경향으로도 가게 된다. 근데 이게 이제 긍정적인 맥락으로 보면 셀프 라이팅노스 하면 내가 올바름을 지향하는 경향, 그다음에 페어니스 공평성, 네이비 네이비티 약간 이렇게 순수한 측면, 리지드한 나쁜 면으로 보면 이렇게 둔한 느낌, 그다음에 인플렉시블 경직된 거, 그다음에 뭐라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형태의 이런 측면들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피해의식, 망상이라든가 투사가 있고 예민하고 민감하고 신경성 특성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경향도 있고 순진하다. 그래서 보디직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처럼 그러면서도 자기의 불신이나 적대감은 부인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외견상으로 이제 조금 반대되는 경향이 내용이지만 이 공정성, 정당성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박해에 분노한다는 점에서 점수 상승에 관련돼 있다. 이런 것도 나타나 있다. 그래서 공정성, 정당성에 대해서 되게 믿는 경향이 있을 때도 이렇게 오히려 올라가는 듯한 그다음에 내가 박해받는 거에 대해서 분노한다 그러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서적도 보면 PA1, PA2, PA3 이렇게 있는데 피의식이 있는 경우 많이 해요. 외부로부터 누가 나를 자꾸 괴롭힌다. 그다음에 예민성, 주변에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인 관계에 있어가지고 대인 관계에 있어 상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를 때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다음에 순진성은 여기 나이브하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거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나이브하다 혹은 나이브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 이 순진성이 좋은 의미보다는 유아적이고 어리고 이런 아이들이 단순함과 관련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가 되게 모호한 상황들이 많고 사람들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사람은 이래야 돼 라는 식의 아이들이 횡단보도 걸릴 때 이렇게 딱 손드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나이브하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보면 순진하고 순수하고 나쁜 쪽으로 보면 단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물론 이제 요 심플이라고 하는 개념이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갖는다. 그렇죠? 그래서 적대감 및 부정적인 충동을 부인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도덕적 기준, 윤리적 반듯함 같은 걸 이제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넌 어쩔 수 있냐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런 순박성이에요. 순진성. 이런 측면들을 두번 척도해서 이제 볼 수 있게 된다. 그 질문들을 보면 다른 집에 비해 우리 가족은 사랑과 우애가 거의 없다. 예. 내가 어울려 지내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종종 탐탁지 않게 여기시 이런 측면들이요. 그리고 법적인 일로 말썽이 난 적이 없다. 아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제 점수가 예. 그래서 보시면은 그 편집 의심과 관련된 근데 이게 무슨 병리적인 수준까지는 아닌 측면들도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정적인 수준까지 설명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척도 6에서 높은 점수는 예, 피해가 70이다 그러면 이건 정신병적 증상이라고 하는 피해의식, 망상, 그다음에 관계사고도 있을 수 있고 예, 관계사고는 뭐 나랑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제 자꾸 얘기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에 대한 망상이에요, 망상. 예, 관계자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거 탔는데 사람들이 수군대는 느낌, 얘기하는 거, 웃는 걸 보면 내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 그다음에 과대망상이 있어요. 이 과대망상은 뭡니까? 자기 자존감이 낮은 거에 대한 방어로서 자기가 대단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나타나는 형태에 해당되는 거 그런 걸 이제 의미합니다. 그럴 때 이제 관계사고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다음에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괴롭힘을 이렇게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지각이 있어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적개심을 갖고 원한을 갖고 안 갚고 말고 이게 조현병이죠. 예, 조현병, 망상장애, 편집망상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성격으로 가면 편집성, 성격장애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70을 넘어가는 경우고 그다음에 이제 60에서 한 70 사이다 그러면 대인관계가 굉장히 예민하고 과민하고 그다음에 의심이 많고 경계가 과도하고 그다음에 뭔가를 잘 드러내지 않고 공개를 거부하는 형태의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좀 완고하고 도덕적이고 도덕적이고 완고하고 병직돼 있고 융통성이 없고 합리성도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쟁적이면서도 나타나는 형태의 모습들이 좀 보여요. 요거는 편집 성향으로 나타나서 이게 의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형태의 이제 모습에 가까웠다. 그 다음에 정서 표현을 잘 안 하거나 이 주요 방어 기제가 편집인 사람들이 이제 사고 기능을 많이 활용하죠. 그러니까 편집을 이렇게 보면 정서적인 편집이라는 거는 사실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죠. 어떻습니까? 이 사고방식이 의심하고 저 왜 그럴까 계속 하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이 라포 형성도 어렵고 인간관계 곤란하고 그래서 편집인 경우에 심리 측정을 한다면 굉장히 가능하지 않는 형태의 좀 모습을 보인다고도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긍정적인 맥락으로 보면 호기심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경향의 느낌이 있죠. 뭔가를 생각하거나 관심 갖거나 주변에 뭐가 벌어지는지를 알려고 하는 경향은 굉장히 이 탐구심과도 연관됐죠. 그 탐구성, 진취성, 흥미 범위가 넓은 거. 근데 이게 이제 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써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보면 의심하고 과민해지고 왜곡된 형태의 지각을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칼렛 오하라, V5, 프로파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륙이죠, 사륙. 사륙이면 4번은 PD죠. 그다음에 6은 PA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뭐 1, 2, 3, 4, 5, 6 이렇게 했을 때 5를 가운데 두고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이거 뭐 스카렛 오하라 오면 사실은 히스토닉 이렇게 대표적인 영국성 히스테리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바람을 사라지다는 건. 이 보면 수동 공격, 여자들이 그 화내지 않으면서 은근히 사람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 패시브 어그레시브 벨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벨리가 곡자리죠, 골자리. 그래서 격대적이고 화가 나 있는데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5번이 낫다. 로우 5. 그래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잘 하지 않고 그러니까 분노가 억압되어 있고 스스로가 무시하면서 소극적이고 간접적으로 화를 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과도한 요구, 애정에 대한 욕구, 간접적인 공격, 그러면서 거절도 유발하고 본인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던 느낌 자꾸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성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중격도 스카렛 O 하라, 스카렛 와라, V 프로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7번 척도는 이게 이제 사이키아스테니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박증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옵세션이라고 하네요. 강박 요런 측면보다는 OCD 요런 측면보다는 불편한 심리적 불편, 갈등, 갈등 혹은 불편함, 스트레스 이런 걸 조금 보는 게 맞아요. 앵자이티, 불안을 다룬다, fear, 공포죠. 뭔가에 대한 두려움, 요건 대상 없는 거, 요건 대상이 있는 거. 그다음에 사이콜로지컬 페인, 심리적인 고통받는 거, 서퍼, 고난 이렇게도 하는데 심지어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워리하면은 생각이 물론 이 불안이라는 거를 인지적인 면으로 생각할 때 워리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 근심, 포비아, 뭐에 대한 공포,
그래서 fear나 phobia는 사실 어떤 대상이 나오고 그게 좀 있는 힘이 있죠. 사회적인 거,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게 완전 공황으로 오는 거, 강박 장애, PTSD, 건강염려, 하이포콘드리아시스 이런 것들이 다 체권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generalized vulnerability 하면 이 취약성이 일반화된 거예요.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걸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위협이죠. threat. 그 다음에 uncertainty. 발음이 잘 안 좋은데 uncertainty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불확실함이에요. 이거 확실하지 않은 거. 그래서 이게 일종의 성격적인 측면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다. 여기 모여 있을 때. 그다음에 false alarm은 오경보죠. 없는데 막 알람이 불이 안 나는데 불나는 거. 그래서 하이퍼센시티비 그러니까 항상 디스컴포트예요. 그래서 요건데 요거는 하이퍼센시티비는 요게 높아지면 사실은 뒤 방금 나왔던 6번 쪽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what if라는 건 뭐야? 만일 이렇게 된다면이죠. 이건 뭐야? 뭐, 이게 만약에 불이 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거 파이딩 뭐 이렇게 카타스트로파이딩 뭐 뭡니까? 파국화라고 하죠. 파국화. 뭔가 확 무너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느낌. 이런 거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probability, negativity, coping resources. probability는 뭐예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낮은 것들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생각하는 거고, negativity는 이게 대부분 부정적인 걸 기억이죠. 그다음에 대처 자원이 낮아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 이럴 때 이거 한꺼번에 온다. 그래서 파국하라고 합니다. 사이렌 막 울리면 이거 전쟁 나면 어떻게 하면서 막다 모으고 불안해지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낯선 상황, 답이 없는 상황, 모호한 상황을 못 견뎌요. 그래서 이거 intolerance of uncertainty. 사람이 사업을 하거나 대인관계를 밀거나 했을 때 모호한 상황들이 있죠. 성적이 지금 잘 나올지 아닐지 모르는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끝까지 해야 되는 게 힘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확실함을 잘 못 견뎌서 체킹하고 체킹하고 그렇죠? 강박 경향이 다르고 불안과 관련돼서 하나는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월이 뭡니까? 예, 걱정이 많아. 그러면서 미신을 믿거나 이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매지컬 컨트롤이라는 개념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이 점 보는 게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다 요거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불안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퍼펙셔니즘이라는 거는 완벽주의적인 거. 예. 그 다음에 엔젤 알림이 이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게 있다. 뭐 이건 제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arm avoidance. 예. 그 다음에 harm avoidance는 어떤 겁니까? 위험을 회피하는 거. 이것이 강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요게 이렇게 not just right experience.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맞는 올바른 경험이 아닌 느낌인 거예요. 강박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 깔끔하게 되는 느낌들이 있죠. 뭐 시험을 봤는데, 저런 거한테 요리를 했는데 되게 맛있겠다. 뭔가 정리를 했는데 정리가 딱 돼. 라는 거가 있는데 이게 아닌 때의 느낌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찝찝한 느낌. 요걸 갖다 NJ라이 not just right experience라고 하는데 요럴 때 요걸 갖다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얘기한다. 이게 강박 증상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excessive control, 치명 척도가 높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외적이고 내적인 사건들을 uncontrollable.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천재지변이라든가 내 감정에서 올라오는 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제할 수 없는 건데 그걸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컴펄시브와 굉장히 이게 충동적인데 이 충동은 뭔가 저지르는 충동보다는 안 하면 못 견디는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으로는 뭐에 레인포스드 굉장히 네가티블리 레인포스드 부정적으로 강화받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안 좋은 거에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는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라이트 하죠. 파이트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보이던스 하고 회피죠. 그다음에 과도하게 컨트롤하려고 하고 파이팅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어보요 압도돼요. 이건 다 뭡니까? 외상을 경험할 때 낯설고 어렵고 힘든 상황, 트라우마 같은 걸 경험할 때 나타나는 생존 반응이죠. 형용사의 회피적이고 행동의 의미도 있지만 컨트롤하고 어보이려면 압도되는 두 가지. 그럼 어보이던스는 도망가는 거고 컨트롤은 파이트 맞서는 거고 어보이는 꼼짝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경험하는 세 가지 반응이죠. 그래서 치료적 변화 기제 요소가 있는데 이 칠이 높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피하려고 하는 동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울에 내가 만족해. 불안도 막, 너무 좋아. 뭐, 이거 그 자체가 불안의 의미는 아니지만, 특히 이제 반사의 성향이라든가 이럴 때 도벽이라든가 뭔가 훔치고 은행 털고 남을 괴롭히고 이런 거 내가 좋아. 행동을 바꾸려고 안 하죠. 그 자체가 강화적이니까. 근데, 내가, 대인 관계에서 저 친구라고 해서 만나지만 불편해요. 그다음에 결혼 생활에 있어도 불편하고. 그럼 어때요? 혹은 내가 굉장히 우울하거나 힘든 것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럴 때 변화를 야기하고 싶죠. 그걸 갖다가 치료의 어떤 동기가 높은 척도로 봐요. 그래서 experiential disconformation, discomfort죠. conformation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불편한 걸 느끼는 거예요. 이럴 때 치료 변화 동기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는 creative helplessness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뭡니까? 무기력한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맥락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더티 디스컴포트랑 크린 디스컴포트가 있는데 이 앞쪽은 되게 부정적인 형태의 더티 그러니까 이 디스컴포트가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기분 나쁜 거고 크린 디스컴포트는 이 불편한 것을 자꾸 어떻게 이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에 대한 모습이다라고 이제 비유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도치를 보면 이제 강박이나 강박 행동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뭐예요? 불안이라든가 불편함을 주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특성 불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7번 척도를 강박증 척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강박보다는 불편함과 관련된 게 많다. 그래서 1호치는 소척도가 없어요. 1번 건강염려, 5번 NF, 7번은 소속도가 없다. 무남 같은 경우는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나는 거의 언제나 우울하다. 이런 거는 우울에 관련된 질문이 같이 올라가겠죠. 나의 일상생활은 흥미로운 일로 가득 차 있다. 그렇지 않아. 왜? 불편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높다 그러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네, 불안, 염려, 초조, 그다음에 그걸 불법에서 완전히 완벽주의적인 행동들, 불균형, 겁만 이런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앞에 나왔었죠. 만약 이러면 어쩌지라는 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삶을 통제하는 게 두려워져. 그래서 같은 걸 되새기고 생각하고 우리가 미신 행동이라든가 의뢰 행동이라고 하는데 징크스 불안할 때 이걸 희생양 삼아서 하거나 뭔가 반복적인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불안을 없애려고 하죠. 이런 게 의례 행동이에요. 리추얼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반추사고 자꾸 같은 생각을 하는. 이건 뭡니까? 불안한 정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번지는 건데, 내가 굉장히 불안하구나. 라는 걸 충분히 느끼면 생각보다는 정서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고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 1번 척도가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비판한 게 몸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예민성, 뒤집병을 갖고 그러니까 이게 우유부단할 수. 내가 감정적으로 결정 내리는 것을 보니까 이래도 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불편함이 자의식적인 측면도 많고 인트로스펙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활동과 부적절한 되고 완벽주의적인 모습도 되고 그러니까 퍼펙셔니즘이라는 게 너무 이 불편한 걸 없애기 위해서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이것도 도덕적 양심적인 측면도 있고 대인관계가 너무 이제 융통성이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예민하니까 수줍음, 불안정, 사교적이지도 않아.
요거 보면 7이 높아지면 SI, 영번 척도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원하지 않게 컨트롤이 안 될 때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다들하고 그다음에 깔끔한 질서정연 조직과 믿음 이런 끈기 있는 것들을 추구하게 돼요. 그다음에 무미건조한 느낌도 받고 왜냐하면 정서를 잘 못 느끼는 이게 강박적 성향이 가는 CPD, OCD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정서를 잘 못 느낀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한 동기는 높은데, 그렇죠? 더디지만 꾸준한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아까 나온 디스컴포트에 해당되는, 그렇죠? 여기 나오는 크리에이티브 헬프니스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긍정적인 맥락으로 보면 조직 굉장히 꼼꼼하죠? 완벽주의적이니까 시간 온도하고 질서정연하고 꼼꼼하고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되면 이제 사건과에 집중해요. 못 받고 집착해요. 이 불안함 때문에. 그리고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적인 이제 정서성을 갖게 되는 거를 촉발할 수도 있다. 이랬을 때 어텐셔널 포커스, 트리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7번 척도가 높은 경우에 이제 공황이 있거나 포비아 이렇게 나눠서 보면 패닉은 이 사람들은 자기 신체 내부 단수에 그래서 숨을 막 들어주면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질식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파국화되는 카타스트로파이징, 카타스트로파이징 뭐 이렇게 안 모르겠네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행동을 추구하게 된다. 그다음에 포비아는 공포증이 있죠. 그래서 특정한 상황, 대상, 수행, 행동, 그다음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내 상태가 어떤지 또 회피 행동들을 보이고 제너럴 앵자이티 디소더예요. 일반 불안장애, 광범위성 불안장애죠. 일반이 아니라 광범위장애, 패닉, 그래서 판 앵자이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면 일상자들 건강, 재정하고 직업, 가족 이렇게 뭔가 나빠지지 않으면 라는 걱정하는 이걸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그다음에 강박장애 있죠. 이건 이제 강박 행동이라는 것 중에서 불안한 생각이 자꾸 올라오거나 외부 환경에 의해서 반응적으로 해서 이게 진짜 생각이 다 뚫고 올라와요. 안 좋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성격도 외설적인 생각들이 막 올라오게 되면 자꾸 그거를 행동을 통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중화시키려고 나쁜 행동들을 좋게 만들려고 해서 하거나 마치 안 일어난 것처럼 취소하려고 하는 뇌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OCD로 가게 되고 PTSD는 뭐예요? 트라우마 사건들이 자꾸 이제 예, 이렇게 뚫고 들고 올라오고 되풀이 되고 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냐에 대해서 걱정하는 형태의 부정정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